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미국의 노동권 운동에서 시작된 이날은 이제는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됐죠. 이날을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여성의 날을 38 부녀절로 부르고 많은 여성이 반차를 내고 쉴 수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는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이 가까워지면 평소보다 꽃 매출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미모사 꽃을 여성들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만큼은 이 여성의 날, 또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본인이 여성이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면 가족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상황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사우디판 CES라고 불리는 중동 최대 IT 전시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요즘 환경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죠. 줄리안 퀸타르트 씨와 채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스웨덴이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 국무부에 공식 가입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가입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가입 신청서를 낸 지 1년 10개월 만에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됐는데요. 스웨덴이 이제 미국의 핵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나토 집단방위 체제 5조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면서 북유럽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도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연소득 5만 파운드, 약 8,400만 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이 줄기 시작하고 6만 파운드, 약 1억 185만 원부터는 아예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발표로 다음 달부터 기준 액수가 8만 파운드, 약 1억 3,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49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영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싼 집값과 육아 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 기관사와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일부 직원들이 7일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가 철도와 항공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철도 기관사 노조와 루프트한자 지상직 노조는 임금 인상과 또 노동시간을 현재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독일 철도가 운영하는 장거리와 단거리, 도시 고속열차 운행이 대거 취소됐고 독일 최대 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선 이륙 항공편이 모두 취소돼 환승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을 시도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14일 발사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스타쉽의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선 처음으로 우주에서 랩터 엔진의 재점화를 시도하고 비행 경로도 인도양에 낙하하는 걸 목표로 새롭게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뒤 러시아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발리에바는 1월 29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징계는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적용돼 내년 12월에 종료됩니다.
징계 결정으로 러시아 피겨 대표팀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했고 순위도 3위로 내려갔는데요. 러시아는 발리에바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고 반발하면서도 발리에바를 대표팀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함께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를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 이렇게 네. 정하셨네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11시부터 네.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이 연설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국정연설이 선거운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대개 마지막에 국정연설은 재선운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같은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좀 강조하고요. 임신 중지 문제, 국경 강화 법안을 맡고 있는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을 돌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랍계 민심도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이들을 달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일단 관심이 큰데요. 일단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군에게 가자 지구 해안에 임시 항구를 지을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이번 연설에 담길 것으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식량, 물, 의약품을 실은 대형 선박 수백 트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짓는다는 건데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이건 우리나라로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작년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연설이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령 같은 약점만 부각시키는 위기가 될지 이게 중요한데요. 네. 지금 만약에 잘하면 재임 기록과 재선 후에 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인식을 깰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반면에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회의장 안팎에서 넘어진다던가 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이게 케이블 뉴스랑 소셜미디어에서 쉬지 않고 재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원들이 안 그래도 고령 리스크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실시간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SNS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부정확한 발언을 빠르게 수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노리고 있군요, 지금. 네, 팩트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와. 왜냐하면 그 국정연설이란 건 현직 대통령만 갖는 어마어마한 기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나도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 같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녀를 잡아요. 이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녀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그렇죠. 대사예요. 왜냐하면 중요해졌죠, 이제. 네, 바이든 트럼프 리턴 매치가 결정이 됐죠. 중도 사퇴한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는 게 양쪽에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차범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빙의 승부에서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층이 어디로 표심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정말 바이든 트럼프 캠프 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제 트럼프는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했다. 나는 내 캠페인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라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토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경시하는 분위기를 굉장히 그동안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퇴한 직후에 곧바로 바이든 캠프의 재정팀이 이 헤일리 후보 기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비공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폴리티코가 또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잡아야죠, 이 사람들을. 그럼요. 네, 그래서 헤일리 전 대사가 민주당의 텃밭인 버몬트주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여기서
미국인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으니까 네. 민주당과 헤일리 후보가 관계가 뭔가가 있다. 있지 않았냐.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예.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비판을 하고 그래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모두 나를 지지하는 운동에 합류하도록 초대하고 싶다라면서 또 유화적인 손길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미국 언론은 헤일리 후보 지지자들은 대다수가 전통적인 온건 보수파고 트럼프에게 환멸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전향할 뜻은 거의 없는 공화당원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지 말지를 11월까지 저울질을 하다가 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제3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으로 이제 역선택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퀴니피엑 대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이 헤일리 대사 지지자 중에 절반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답을 했지만 네. 37%는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난 바이든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례적이네요. 네,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가 대개는 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면서 사퇴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의 지지를 얻는 건 그에게 달려 있다라고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도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이 아마 그 투표 선거 전날까지도 네. 잘 모를 거예요. 왔다 갔다.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끝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예. 친이란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 계속해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민간인 사망자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6일에 중국에서 출발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던 그리스 기업 소속의 화물선 트루 컨피던스호가 네. 이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최소 3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적 선원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후티 반군이 처음에 얘기를 하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반대하는 명분이라서 이스라엘, 영국, 미국 상선만 우리는 제한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그렇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틀린 정보에 기반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소 12개 국가와 관련된 선박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격을 받은 그리스 선박도요. 최근에 미국 소속에서 그리스로 이제 판매가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후티 반군이 이 정보를 몰랐어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화물선인 줄 알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난이 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선원들은 다 제3국 소속 선원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후티도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홍해가 심상치 않으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지금 우리가 함께 뭉쳐서 좀 대응을 해보겠다,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 뭐 별다른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CNN은 미국이 아직도 후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도 어떻게 작전을 할지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양측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면서 항로가 이제 불안해졌잖아요. 그렇죠. 해운 비용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의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금 2023년 5월에 비해서 82%나 떨어졌고요.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해운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고 하는 일인데 네. 어쨌든 애꿎은 이 민간인 희생자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네네. 지금 문제인데요. 좀 해결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버투어리즘 is over 이렇게 네. 영어로 써주셨는데 네, 관광 과잉 공해잖아요. 오버투어리즘이 너무 오버투어리즘이. 많은 거죠. 네, 이걸 끝내겠다라고 일본이 지금 각 지자체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코로나 엔데믹 후에 급증했습니다. 일본에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까지 풀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도 혼잡해지고 쓰레기 투기 같은 이런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일부 지방 도시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물리겠다라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 유입도 통제하고 지방정부 수익도 올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만 별도의 숙박세를 더 걷는다. 아니면 관광지 입장료를 좀 올려서 받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사카부가 지금 지역 내 호텔과 숙박업소에 머무는 내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미 1박당 최대 300엔, 한 2,700원을 걷는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외국인들에게는 부담금을 더 내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낼지는 아직 안 알려졌지만 아무튼 외국인은 돈을 더 내야 숙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친 돈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데 쓰겠다라는 좀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요. 오사카부만 그런 게 아니라 도쿄도도 같은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고 네. 디즈니 리조트가 있는 지바현 우라야스시도 내년에 아마 이걸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숙박세 제도가 있는 곳이 지금 9곳인데요. 네. 앞으로 최소 17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인근의 후지산도 관광 명소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등산객이 하루에 3,000명이 넘게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르는 등산로인 요시다 루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2,000엔, 한 18,000원을 추가로 거두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가 통행료를 7월부터 내게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 추가 징수를 하면 이게 차별은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거주민들은 그럼 예외로 할 것인지 더 받을 것인지. 그러네요. 예, 이것도 숙제가 될 수 있다. 복잡하네요. 또. 복잡하죠. 예. 그리고 징수한 금액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잘 그렇죠.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보장이 돼야만 반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네, 부차적으로 생긴 부작용들 네, 좀 네. 막아보겠다 하는 의미인데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네, 잘 좀 계획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5번째 뉴스는 젊은이의 양지가 되겠다. 네, 젊은이에게 따뜻한 곳이 되어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곳은 네. 일본의 한 지방 도시입니다. 네. 저출산하고 고령화 때문에 지방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일본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지방시청이 Z세대과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과를 아예 만들었군요. 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서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을 좀 잡아보고 네. 오히려 이곳으로 들어오려는 젊은이들을 늘려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네.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 건 없거든요. 예전 사례가. 그래서 지방 소멸의 새로운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떤 대책일지가 궁금합니다. 이곳이 기타 큐슈의 시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Z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조만간 이제 정책국 내 편성을 시켜서 정책 우선순위가 절대로 밀리는 일이 없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구체적인 정책이 아주 자세하게는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주로 일자리 정책에 초점이 좀 많이 그렇겠죠. 맞춰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 기타 큐슈시는 1980년 이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나 돼서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근처의 도시민 후쿠오카나 도쿄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2월에 이제 다케우치 시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Z세대 부서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돈으로 989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창업 지원, 어린이집 무상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2028년까지 1,000명을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의 도전을 응원하는 곳, 젊은이가 모이는 곳, 젊은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우리 시를 바꿔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저출산 관련된 문제가 네. 예,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특히 일본하고 우리는 참 많이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국wan이 명관이다. 네. 이렇게. 올해 이제 96회를 맞는 2024 아카데미 시상식이요. 이제 현재 시각으로 10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네네.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레드 카펫을 밟고 레드카펫, 가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색을 좀 바꿔봤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샴페인 어. 색상으로 좀 샴페인 네, 카페. 네. 밝게 바꿨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이 61년부터 2022년까지 62년 동안 레드 카펫을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레드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악천후에 데뷔하는 천막색이 주황색이니까 여기랑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아주 가볍고 차분한 색의 카펫을 선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샴페인 한 잔을 들고 해질녘에 백사장에서 일몰을 바라보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에서 영감을 얻은 색이다라는 설명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이게 전통을 깨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있었고 이렇게 밝은 샴페인 색상은 LA가 비가 자주 내리는 특성이 있는데 네. 이게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비판이 하기 좀 어려웠겠군요. 그렇죠. 네. 그 진흙탕을 밟고 오면 바로 더러워지니까요. 그 드레스도 다 비싼 거일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레드 카펫이 약간씩 색깔이 달라지는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오긴 했어요. 네. 2000년대 이후에 뭐 매트 갈라나 디즈니 등의 행사를 했을 때는 네. 파란색이나 흰색, 초록색을 좀 사용했던 적도 있고 최근에 몇 년은 좀 화려한 색상을 깔았는데 네. 왜냐하면 아카데미 레드 이렇게 이제 공식화가 되니까 카펫 색을 좀 다르게 깔아서 우리 행사는 이런 색 이렇게 좀 차별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튼 아카데미 시상식에 카펫을 이제 제조해주는 회사는 여전히 빨간색이 가장 인기가 있지만 검은색, 흰색, 회색 아니면 매해 유행하는 색상의 수요도 조금씩은 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올해 아카데미는 다시 배우들이 레드 카펫을 레드로. 밟게 됐습니다. 네, 구간이 명관입니다. 네.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유지될 때는. 네. 한 가지만 짧게 알아보면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잠을 자면 살을 빼고 싶은 꿈이 이루어진대요. 오. 잠을 일찍 자면 체중 감량 효과가 커지고요. 아, 그래요? 네, 호르몬 불균형으로 살을 빼기 어려운 갱년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 얼마나 일찍 자야 되느냐. 네. 지금 이 데일리 메일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저녁 8시쯤 주무시는 분들이 8개월 동안 19kg을 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식을 안 먹게 되잖아요. 일찍 아무래도 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고 오후 7시 30분까지는 침대에 들어간다라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7시 30분 너무 네, 빠르지 너무 않나요? 빠르죠. 여름이면 해도 아직 안 떨어졌을 그러니까요. 아무튼 부엌에 가서 그래도. 뭘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오후 6시 이후에 많이 먹을수록 심장이 나빠지고 체질량 지수가 높아진다는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는 네.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많이 않는 게 좋다는 드시지 겁니다. 않는 게 좋다. 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통신원 취재 수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노래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지미 클리프의 노래 I Can See Clearly Now 함께 듣겠습니다.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obstacles in my way. Gone are the dark clouds that had me bli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간호사도 수술 봉합과 심폐소생술 등 의사들만 가능하던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반발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당국은 건보 단기 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의 1월 경상 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9달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흑자폭은 한 달 전보다 약 43억 달러 넘게 축소됐습니다. 칠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주 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해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공무수행이라는 업무 성격을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방사포와 자주포 발사 훈련을 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FS 연습과 연합 훈련을 내실 있게 시행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와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데 반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의 원인은 송전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2명이 숨지고 건물 약 500채가 파손됐으며 일대 농장과 목장에 가축 수천 마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재가 휩쓸고 간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중동 최대의 IT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박람회는 2022년에 시작한 신생 박람회지만 사우디판 CES로 불리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주 이른 새벽이죠? 네. 네. 네, 5시 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사우디판 CES라고 불리는 글로벌 정보기술 IT 이 전시회 립 2024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립 2024. 네, 현지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립 2024는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중동 빅테크 전시회라고 부르죠.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구글, IBM, 그리고 글로벌 ICT 및 테크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을 몇몇 기업을 포함한 1,800여 개사가 함께 참가하면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네. 리야드 곳곳에 행사 홍보물이 붙고요. 각종 광고가 나면서 분위기가 한 달 전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네. 행사 참가자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면서 여기 사우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17만 명 정도 참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40만 명 정도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되게 도시가 바빠졌고요. 그랬네요. 그리고 그 각종 특히 중요한 그 전문가 참가자 수가 있죠. 그분들은 1,000명이 넘어가면서 네.
아주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종 호텔들은 객실이 없어져서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이제 숙소를 못 구해서 되게 고생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도 성황리에 진행이 됐네요. 주목할 네. 만한 점들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특히 이 행사의 목적이 이제 투자 유치가 있는데요. 네. 이번 행사는 작년보다 3빌리언 USD가 많은 12빌리언, 그러니까 12빌리언 USD 하나로는 1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하고요. 네. 특히 그 CES에는 저희 뭐 삼성이나 애플 이렇게 그 새로운 물건을 런칭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번에 중국 제조사 중에 그 H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사에서 자기 최신폰을 런칭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특별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뭐 지원이 많이 네. 오고 가나요, 서로? 중국과 사우디가? 예, 아무래도 여기 지금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에서 중국 기업 쪽으로 이제 일을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쪽은 중국 기업들이 거의 꽉 잡고요. 여기 핸드폰 시장을 봐도 중국 그 물건들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한국 네. 기업들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한국 기업들도 많은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 한국 공동관이라는 곳을 열어서 네. 한 6개 정도 참가해서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고요. 특히 여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사우디인 것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우디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행안부 장관님도 여기 참가하셔서 여기 지점을 두고 있는 그 각종 공기업들 분들과 대상에서 함께 진출을 도왔고요. 여기 교민들도 여기 각종 행사에 이제 불려다니면서 같이 이제 동역도 드리고 아무래도 이게 행사 지원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비전 2030 프로젝트 위원 네옴시티 조성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사우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변화,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네옴시티를 비롯한 각종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됨으로써 현재 각종 도시들, 특히 리야드나 제다 등 주요 도시들은 이제 거의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내가 되게 분주한 모습이고 이제 도로를 막아놔서 이쪽 저쪽으로 막 피해가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힘드시겠네요. 네. 그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서 여기 수도 이제 리야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출퇴근 시간이 보통 한 그때는 20분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 넘게 걸리고요. 예. 시내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 프로젝트들이 현지 이제 건설과 부동산 산업에 이제 기지개를 켜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4년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 자재들도 이제 따라 오르고 되면서 각종 이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네. 덕분에 사우디 여기 주민들의 소득도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삶이 넉넉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빈익분 부익부의 차이도 이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뭔가 북적북적 이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이자 그렇죠. 못 경험해본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젊은 분들은 정말 와 우리도 이제 이런 걸 해보자 하는구나. 뭐 이런 이제 것들. 해보자. 그렇죠. 그 립 2024도 이렇게 자기들이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이렇게 사우디를 방문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연설을 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우디인들이 어떤 애국심이 불타오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우디에 프로야구 생긴다면서요? 네, 이게 지금 사우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모든 스포츠 행사를 다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그 PGA 골프를 사우디에서 인수를 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네. 그 PGA랑 그다음에 리프 골프 이러면서 스포츠 붐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맥락으로 야구팀도 창설한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 수도인 리야드 그리고 이대 도시인 제다 그리고
아람코로 유명한 다마암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베이스를 둔 세계 팀을 만들어서 네. 베이스볼 유나이티드라는 중동 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가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제다에는 F1 경기가 열립니다. 오. 이제 각종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이제 스포츠 강국을 꿈꾸는 사우디인데요. 네. 스포츠 관련 행사나 시설들과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단적인 예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회사 내 각종 스포츠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에 사우디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가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네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또 되게 놀라웠던 게 여성분들 팀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여성 사우디 풋볼팀, 여성 사우디 테니스팀 이렇게 따로 생기고요. 네. 생기고 있어서 상당히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성의 날이라서 리아드. 또 예.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아드 곳곳에 각종 이제 테니스장이나 풋볼장 이렇게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사 진행 중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서 네. 각종 스포츠 시설도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학교에서 그 각 애들한테 각종 스포츠를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높아지겠네요. 2034년에 네. 월드컵이 여기서 개최되잖아요. 네네. 많은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 소식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꿈틀꿈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젊어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으쌰으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동민 씨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금요일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늘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벨기에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시던데요. 벨기에에서 오신 줄리안 퀸타르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bonjour,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석 달 전에 한번 이제 뉴스 브런치에서 저 만났었고. 맞아요. 오늘 또 예. 다른 이름으로 보니까 예, 너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예, 더 반갑네요. 네.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유명하시면 첫 번째로 유명한 벨기에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에서?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 드브로인이라고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제 조카 이제 네. 울리스가 방송 나왔을 때 네. 저보다 더 많은 팬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서 한국 처음에 이제 울리스 제 조카 나왔었는데요. 우리 조카분이 첫 번째. 네, 맞아요. 길 가다가 한참 동안 줄리안 아니라 울리스 삼촌이라고 불렸고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그랬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1등이고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하신 우리 삼촌 줄리안 삼촌이 오늘 나오셨는데 네. 뭐 그래도 라디오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이고요. 한국 산지 20년 차입니다. 그래서 벨기에보다 더 한국에 오래 살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어린 나이로 한국 와서 예. 벨기에에서 17년 살고 한국에 20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사는 기간이 더 길어졌네요. 맞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벨기에 맛집 아니냐고 그러면 잘 모르고 대신 저는 서울 맛집을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린 나이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네. 제가 도착했던 날은 만 16세였어요. 오.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벨기에에서 고등학교 제가 좀 일찍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로타리 클럽이라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통해서 왔어요. 네. 근데 좀 특이하게 저는 이제 서울로 오지 않고 저희는 그 충남 네. 서천군 그리고 서천군에서 또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갔어요. 거기 60명밖에 안 다니는 동강중학교에 갔었는데요. 아.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도 신기해서 그런지 갑자기 뭐 다양한 방송사에서도 저희를 취재하러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외국 분들 오시면 네. 당연히 서울에 계시겠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면 부산이라도. 뭐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이제 좀 다른 경험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네. 서울 넘어와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장면들이 있을까요? 너무 충남 많죠. 뭐 서천에서의. 한국말도 잘 못했던 것도 있었고 처음에 뭐 첫 노래방 간 것도 너무 잊지 못하고 갯벌도 참 너무 재밌었지만 그렇죠. 바다 근처니까. 네, 근데 처음에 뭐 지금 약간 보면 웃긴 것들은 약간 말 못해서 생겼던 에피소드들은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Could I have the water please라고 please 그때 붙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되게 예의 바르고 싶으니까 항상 저는 제발이라는 단어를 끝날 때 말했어요. 저 물 좀 주세요 제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영어 얘기를 사전에 하거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플리즈는 제발이라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또 그때는 이제 커피숍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책에서 또 커피숍을 다방이라고 거기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친구한테 다방 가고 싶어요 해서 친구 왜 가고 싶냐 이렇게. 다방을? 그래서 되게 그랬었던 되게 재밌는 그런 생활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네. 차이였으니까요. 그때 재밌죠. 중학생 때 그럼 서울 처음 오시고 지금 계속 쭉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중학생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오신 건데? 저희한테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를 보내셨던 거예요. 네, 체험하러 바꿨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이게 목소리만 들으면 이제 비정상회담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네네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같이 출연했던 타일러 씨와 네. 공동 대표시고. 네,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제 예. 작년에 3월에 네. 저와 타일러가 네. 같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가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타일러가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처음에 시작했었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 몇 명 들어왔는데요. 여기 네. 그 KBS 월드도 지금 이제 DJ로 활약하고 있는 그 원더걸스 출신 우혜림님도 네네. 저희가 함께 손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인연에 좀 기생해가지고 네. 책임감 좀 더 많이 또 쌓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그냥 저희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입맛에 맞게 네, 조금 더 뭐 네. 다른 운영 방식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 열심히 많이 해야 잘 되지만.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맞아요. 때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도 당연히 예, 있었죠. 예, 예, 좋은 네. 일도 많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네. 환경 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예. 오늘도 제가 열심히 텀블러 들고 왔죠. 제가 지난번 뉴스 브런치 때는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너무 창피했었는데 오늘 저도 텀블러를 와! 그 이후로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역시 아나운서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텀블러 이용하려고 많이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어떤 활동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활동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제로 웨이스트 샵 하나 네, 네. 오픈하면서도 노노샵. 그런 네, 네. 맞아요. 네, 다행히 요새 많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 하나가 이제 목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덕분에 얻었던 영향력을 좀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전거도 타고 텀블러도 네. 타고 다니고 뭐 채식도 하고 뭐 네.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비행기 안 타려고 저는 이제 막 국내에서 특히 도난 달릴 때 항상 KTX 타고 다니기도 하고 저는 그 항상 또 도시락 사고 들고 다녀서 뭐 일회용 안 쓰려고 하고 배달도 안 하려고 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막 이래저래 하려고 정말 합니다. 많은 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맞아요. 계신데 맞아요. 플로깅 요즘에 좀 유행이잖아요. 플로깅도 하셨다고. 네, 플로깅 사람들이 가끔씩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네네네. 플로깅 뭐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스웨덴어에서 플로카업이라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네, 죽는다. 그래서 조깅과 플로카업의 합성어로 이제 뛰면서 이제 약간 쓰레기 쓰레기 줍는 같은 것도 거예요. 줍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거는 좀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약간 보편화돼 가면서 네. 저처럼 사실 뛰진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원래는 진짜 뛰면서. 찐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뛰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쓰레기 주울 때 런지 자세라거나 스쿼트 자세로 운동하면서 이렇게 줍는 건데 그러면 진짜 운동 엄청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살 빠진 친구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렇겠는데요, 진짜? 네, 이거 엄청 플로깅 힘들어요. 하면? 다리 그리고 엉덩이 힘 빡빡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해양 쓰레기도 많이 줍고 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여러 가지 합친 거 무게를 보니까 제가 물론 혼자 치였던 건 아니고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도 하고 친구들 많이 모집해서 했는데 네. 거의 한 1톤 가까이 정도의 해양 쓰레기를 1톤이요? 주웠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만에 한 번 저희가 500kg 주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다 쪽으로 쓰레기 정말 많이 가죠. 맞아요.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 많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신기하게 주웠던 쓰레기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 이제 그 냉장고인데 냉장고요? 네, 바닷가에서 냉장고 주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5개를 주워봤어요. 처음 주웠을 때 와 이거 이례적이다 사진 찍어야지 네. 했는데
근데 또 또 뭐- 등장하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흔히 찾을 수 있는 게 바닷가에서 냉장고인데 근데 이게 누가 거기서 버린 거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되게 저희가 약간 떨어져 있는 바닷가 가서 이제 쓰레기 주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등산 코스로 가서 40분 가야 되는 거니까 누가 아무리 그게 이제 거기까지 들고 갈 리는 없을 거거든요. 나쁜 마음 아무리 생겨도 그렇죠. 그건 그게 좀 더 어려울 것 힘들고 같은데. 아마 떠내려왔나 보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바다 다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뭐 벨기에 사람 버린 걸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 와서 이렇게 하냐 하는데 이 지구에 있는 쓰레기는 어차피 지구인으로서 책임져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곳 한국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플로깅. 정말로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네. 왜냐면 하기 전에 문제 잘 몰라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보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약간 경험해야 맞아요. 확 달라지거든요. 네, 네. 저도 약간 하기 전에 에이 쓰레기 있었겠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했는데 가니까 냉장고 5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군요. 한강에서 제가 뭐 찾으냐면 또 노트북 찾은 적이 있어요. 막 마우스까지 막 한강 안에.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안에 특급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갑자기 그럴 영화 정도로. 드라마 하나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막 되게 다양하게 많이 찾게 돼서 그래서 예. 좀 할 때마다 자각하게 되고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한테 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하면은 플로깅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단체도 많아서 네, 한번 네. 알아보시면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텀블러 이제 사용하는 거 배웠고 네. 다음에는 이제 플로깅 다음에 세 번째 만날 때는 제가 플로깅 경험하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다음에 제가 할 때 한번 같이 네, 오셔도 네. 좋고요. 아우, 좋습니다. 이번 네. 주 일요일 날 이거 일요일에 선약이. 네,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뭐 종량제 뭐 쓰레기 많이 분리 배출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한국은 정말로 분리 배출은 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네. 맞아요. 하지만 분리수거. 네. 아직 배출. 맞아요. 저희는 사실 배출하고 배출하고 사람들이 수거하는 건데. 수거해 가시죠. 예, 그래서 네. 가끔씩 우리 분리수거라고 하는데 우리 수거 안 하잖아요. 예, 그죠. 뭐 하여튼간. 배출이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재활용 봤을 때는 재활용률은 좀 그거는 조금 떨어진다고 떨어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회용컵 같은 경우는 네. 진짜로 놀랍게도 50%도 안 되고 30%도 안 되고 20%도 한 10%도 안 되는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활용률이. 근데 매년 벌어진 컵 수는 33억 개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전에는 이제 수출해서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했었다면 이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그런 공장도 이제 만들고 있고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활용 더 잘 되려면 거기 더 많은 약간 그런 자원을 들여야 되긴 해요. 왜냐면 그런 선별창 가면은 솔직히 많이 연락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가면은 절대적으로 이건 해결책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애초부터 쓰레기 줄이는 것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거를 더 잘 재활용하고 그리고 자원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네. 다 잘하면 버리는 또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 다시 리사이클링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왜냐면 쓰레기는 사실은 쓰레기라고 불리니까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자원으로 보는 순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담배꽁초로도 네. 저희가 요새 막 약간 그 벽돌 같은 소재 만들기도 하고 막 옷 만들기도 해요. 어떤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새 한국에서는 어떤 구청에서는 담배꽁초 같은 거 이제 받아서 주면 돈까지도 이제 환산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막 막연간에 빗물밭이라거나 이런 데 버리니까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생각 인식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잘 처리하는 것도 잘 처리하는 중요하다. 게 중요하다. 채식하시잖아요. 네. 또 어렵지 않으세요? 채식. 근데 요새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졌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김밥 하나 한국 김밥 엄청 잘 팔린 거 이게 비건 네네네네. 김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비건이면 통과하기도 쉽거든요. 왜냐면 동물 성분 없잖아요. 그리고 종교도 문제 없어요. 할랄이거나 그러면 한국도 수출 이제 시장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 갑자기 요새 이거 잘 돼가지고 이제 채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연구 지원 센터도 막 지금 설립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점점점 더 많이 옵션이 생기고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선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데 너무 많은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맛있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한 끼라도 저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저처럼 채식하세요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냥 아침 김밥에 스팸, 점심 된장찌개 차돌박이, 저녁 때 바베큐 먹다가 또 야식으로 치킨 먹는 먹고, 이 예. 매일매일 거의 내 끼를 다 육식하는 게 과소비다. 왜냐면 7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인 1년 기준으로 7kg 먹었는데 지금 네. 몇 킬로 먹는지 아세요?
70km 먹어요. 70kg요? 정도 그 정도 돼요. 60km에서 70km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네요. 10배 정도 뛰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좀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줄이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끼? 최소한 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아주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딱 이렇게 한 말씀만 지난번에도 남겨주시면. 너무 빨랐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목소리 내고 싶은 거 하나가 예. 이번에 또 아무나 한 거 선거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요새 보니까 환경에 대한 공약 같은 거 많이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반가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신중하게 생각하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환경에 대해서 다 우리의 문제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줄리안 퀸타르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더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